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임기 5년 중에 절반, 2년 6개월이 이제 끝나는 거고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꼭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대통령 주변엔 누가 있는가? 자, 과거에 선거할 때 봤었던, 인수위 때 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가? 떠났는가? 자,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쫙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윤석열의 사람들 이거보다 훨씬 많죠. 윤석열의 사람들 그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동투더 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른바 윤심하트. 자, 하트가 4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윤심과 일치하는 풀하트. 그 다음에 절반, 조금은 뭐 멀어졌지만 떠나진 않은, 거의 마음이 식어버린, 아예 갈라진 것 같은 이 4단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4단계로 딱딱딱딱 무자르듯이 하기는 어렵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고 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여러분들 편의상 좀 이해하기 쉽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지만 그 주관적인 판단들의 근거들은 제가 하나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7월 30일에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 전후, 약간 직후에 대선 경선 캠프가 출범합니다. 경선이라는 건 당시에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4명이 붙었었잖아요. 그죠? 더 있었지만, 물론 더 있었지만, 더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었지만, 최재형 후보도 있었고, 어쨌건 그때부터 완전 초창기 멤버들. 여기 보시면 쫙 기억나시죠? 자, 장제원 종합상황실장, 권성동 비서실장, 윤한홍 부실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강승규 조직부본부장, 이용수 행실장, 이학재 정무특보, 김경진 특보, 신지호 종합상황실 정무실장, 박민식 기획실장, 장해찬 특보, 대변인, 김병민, 윤희석까지. 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장제원 붙여볼까요? 뭐 풀 하트죠. 지금도. 지금은 이제 총선 때 본인이 백의종군 한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싱가포르에 잠깐 유학 가 있지만 언제나 대통령이 부르면 올 수 있는 최측근입니다. 당시에 경선 국민 캠프 투톱이라면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뭐 찐윤 윤핵관들이라면 대표 주자들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옆에 있지요. 사실 중간에는, 임기 초에는 약간 원내대표 이후에 두 사람이 조금 대통령과 멀어진 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오히려 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가장 강하게 맞서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강릉 시절 외가 또 그랬지만 강릉 인맥으로 상당히 권성동 의원과는 그 전부터 알아왔었고,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이고 여전히 풀 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한홍 총괄부실장 여전히 풀 하트죠. 경남 마산에 있는, 최근에 명태균 씨와 거리를 두라고 대선 경선 때 조언해서 대통령이 윤한홍 부실장의 얘기를 듣고 명 씨와 거리를 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철규 조직본부장 뭐 풀 하트죠. 변하지 않는. 대통령이 용산에 있으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이철규 의원과 상의한다는 정도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었고, 요즘 좀 잠잠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순규 부본부장 여전히 풀하트입니다. 강순규 부본부장은 조직 쪽 담당하다가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하다가 이번 총선 때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지금도 국회에서 가장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용수 행실장,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계속 대선 내내 같이 다니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떨어지면서 지금 낙선돼 있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설이 돌았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학재 정무특보는 정무 처음으로 완전히 친박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지금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고요.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뿌라트라고 하기에는 요즘 비판도 하니까 약간 절반으로 할까요? 이번에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했지요. 원래 약간 민주당 쪽에 가까이 있고 원래 그래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많이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신지호 정무실장. 대통령과 가장 초기부터 함께한 인물이지만 요즘은 한동훈 대표 옆에서 지금 현재 전략 부총장을 하면서 한 대표의 전략가로 거듭났습니다. 신지호 정무실장 요즘 용사각 많이 세우죠. 박민식 종합상황기획실장도 있었네요. 여기는 국가보훈부 장관 하다가 총선 출마인데 떨어졌고 여전히 뭐 다른 장관의 후보의 물망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장해찬 청년특보는 지금 메신저로서 그때부터 사실은 대통령의 이 청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은 총선에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네. 용산으로 총선 끝나고 들어오려고 몇 번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용산 내에서도 좀 부담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못 들어오고 지금 외곽에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었다고 봐도 될 텐데 그 빈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이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윤 대통령에게 김병민 추천했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아니냐? 라고 얘기 나왔을 때 아니다. 난 명태균 소개한 적 없고 나는 김병민만 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요즘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하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대선 경선 때 공식 캠프 직함들이에요. 공식 캠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대선을 시작한 겁니다. 쫙 보시면 감회가 새롭죠. 자, 이 외에도요. 물밑에서 있었던 완전 초창기 멤버들이 있습니다. 자, 완전 초창기 멤버 중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웃 주민, 이웃.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죠.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두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부터 계속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멤버 함성득 교수 지금도 뭐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 있을 때도 제일 처음 만났을 때도 함성득 교수가 같이 좀 인볼브가 됐었던 것 같고 지금도 최근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지만 뭐 또 공식 직함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외교를 총괄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요 인물은 안 바뀌어요, 그죠? 위에 뭐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싹 다 바뀌어도 여기는 굳건하게 늘 대통령 옆에서 이 외교안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는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가 안 좋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초창기에 또 보좌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입당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뭔가 합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입당해서도 대선 경선에는 원래 현역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 여전히 핵심이죠. 장순칠, 박근혜 청와대도 있었던 장순칠 부장관 지금 제2부속실장 맡게 됐고 강명구 보좌관 출신이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지금 역시나 한동훈 대표와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친윤 의원입니다. 최지원 변호사도 당시에 가장 처음부터 합류를 같이 했고 뭐 부대변인 같은 것을 거쳐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룹이 바로 서초동 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서초동 팀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뭐냐면 대통령 네거티브 같은 거 대응하고 밑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공격들도 많이 맡고 하는 그 멤버가 있었는데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그 멤버였죠.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용산과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핫지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뜨거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대통령 밑에서 주진우 비서관이 법률 비서관으로 하면서 대통령과 용산에서 같이 있다가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해운대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주진우 의원이 또 한동훈 대표와 가까워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 법률비서관 같이 일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졌는데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멀어지면서 중간에 낀 거죠. 꼈어요. 네, 낀 인물입니다. 여기와도 친하고 대통령과도 친한. 자, 국회에서 대통령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적극 방어하면서도 한동훈계 모임에는 참여도 하는. 자, 이게 누구 편이냐?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이원모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찐윤이죠. 네. 부부가 같이 친하죠. 부부 중매를 대통령이 섰다고 하니까. 예. 딱 검사 시절에 같이 했던 인물이죠. 자, 서초동 팀이 있었지만 사실 이 세 명은 명확하게 서초동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검사였고 대선 처음 시작할 때는 여전히 검사 신분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서초동 팀에 있었던 건 아닌데 서초동 인맥으로 일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함께했던 인물들.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풀이고 한동훈 장관은 뭡니까? 풀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빈 겁니까? 깨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반의 애정은 남아 있을까요? 네. 어제 저희가 살펴본 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인물들과 제일 처음에 정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본격적인 대선 선대위가 발족하죠. 그 멤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동투더 뉴스. 이제부터 깨지는 인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선 본선 선대위는 왜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죠?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중도 산토끼도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혹은 중도 보수까지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꾸렸습니다. 근데 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로열티가 약한 사람, 또 센 사람, 그리고 또 중간에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들 중엔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을까요? 합류할 때부터 시끄러웠죠. 요 세 사람이 원래 쓰리톱으로 출발을 했는데 함께 모이는 과정부터 당시에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 내가 원톱이요 하고 싶을 정도의 뭐 나름 거물급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결국 총괄 선대위원장 누가 있습니까? 합류를 한 해 만에 했다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예, 완전히 갈라졌죠. 자, 이때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온 멤버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김병민 의원 출발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소개해줬다고 했었죠. 예. 당시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대통령을 붙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때 김종인 위원장의 데리고 온 인물들은 깨집니다. 누굽니까?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깨졌죠. 정택은 정무기획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인 인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지금은 아무 직함을 맡고 있지 않죠. 전경련 회장 대행을 하다가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갈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공식 역할을 안 하고 싶다는 뜻도 주변에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맡아달라고 해도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뭔가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이어지면서 국민통합위원장 지금 맡고 있죠. 여전히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었고요. 오신환 상황실장은 이 실장은 비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와 가깝냐면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했으니까 오세훈 사람이기도 하고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서울 광진에서 총선 출마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한동훈 대표와도 잘 지내요. 원외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그 고민정 의원하고 붙어서 어쨌든 떨어졌지만 그 원외에서 거의 약간 좌장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원내가 취약하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우군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활동하고 있고요. 정의용 의원 상황이실장 여기는 살펴봤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풀아트라고 봐도 될까요? 이번 전당대회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고 했지만 워낙 독자적인 또 대선에서도 꿈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TK 거의 뭐 가장 높은 좌장격인 주호영 의원도 당시에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은 약간 멀어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시에 당 대표를 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가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때 당 대표 하면서도 시끌시끌했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갈라져서 개혁신당 의원을 하고 있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권영세 총괄 특보단장은 취임 후에 통일부 장관 거쳐서 지금도 뭐 여전히 대통령과 소통하는, 네. 서울법대 검사하면서 대통령과 원래부터 친했고, 네. 지금도 대통령과 소통하는 중진 중에 핵심 중진 중에 한 명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아까 봤고요. 박정아 공보실장, 한동훈 대표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색깔이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뭐 깨졌다고 보기에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 옆에서 온건파 역할도 조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빈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 절반 정도 범친윤계라고 봐야 될까요? 예. 대통령과 뭐 아주 각별하게 지금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주의 대변인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많은 대통령실과 많은 주고받으면서 뭐 내각의 늘 후보군 중에 주요 후보군 중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인사 검증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김은혜 대변인도 뭐 여전히 친윤이라고 봐야겠죠. 김병미 대변인 아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러다가 당선이 됩니다. 당선돼서 완전 초창기 멤버들이 있어요. 인수위와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그 인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이제 나라에 어떻게 이끌지 분야별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계획을 짜는 곳이고 당선인 비서실은 이제 당선인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향후 이제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에 장제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인선 초기 인선을 사실상 장제원 비서실장이 혼자 어쨌든 주도적으로 짰다고 봐야겠죠. 누구와 함께 여기 보시면 주진우 인사검증팀장 아까 절반이라고 한 이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인사검증팀하고 여기서 인사 짜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 있었고 원내대표 하면서 자 거의 대통령 옆에서 원톱으로 장제원 실장이 할 때입니다. 인수위 때만 하더라도 이용 수행실장과 함께요. 정의용 정무 1팀장, 이상희 정무 2팀장 대통령과 좀 여러 파고를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총선에서 살아 돌아와서 대통령과 뭐 그래도 절반 뿔 네 뭐 어쨌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철규 총괄 보좌역 있었고 인수위 때 장해찬 청년 보좌역, 강석훈 정책특보가 둘이 있었거든요. 강석훈, 김현숙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청와대에서 수석했었던 인물들인데 강석훈 정책특보 지금 산업은행장 하고 있고 김현숙 정책특보는 여성부 장관 마지막 여성부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이어간다는 거죠. 사표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여성부 장관 더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성민 정무특보는 대선에 출마 경선에 같이 했다가 대통령과 친해지면서 같이 용산 들어갔죠. 용산 들어가서 엑스포 부산 엑스포 담당해서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하다가 엑스포가 아주 참패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아주 참 예상 밖의 참패를 하면서 총선에 험지에 출마했는데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이 김은혜 대변인 하다가 김은혜 대변인이 차출되잖아요. 경기도지사로. 그러면서 이어받은 게 배현진 대변인. 근데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또 한동훈 대표와 지금 가까워지면서 친한계가 되면서 여긴 또 지금 약간 하트가 좀 비어 있는 걸로 분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취임식을 준비하는 박주선 위원장. 지금은 뭐 공공기관이나 뭐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고 대한석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그러니까 호남 쪽 인맥으로 당시에 대통령이 함께 한 인물 중에 박주선 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 정도 지금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그때 호남 쪽을 함께 맡았었던 그러다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부의장까지 하셨죠. 윤한홍 청와대 이전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맡았었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 아까 친윤했고 김용현 지금 뭐죠? 국방부 장관이죠. 대통령 되자마자 무엇이 됐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 됐죠. 그러다 국방부 장관으로 이번에 갔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억나시죠?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마지막에 대선 막판 때 단일화를 하면서 인수위원장 맡게 됐고 인수위 할 때도 그만둔 해 만에 왜냐하면 내각 인사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었기도 했었고 지금은 당내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인물 중에 하나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 좀 못 믿어오니까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앉힌 게 권영세 부위원장이었고 취임 후에는 통일부 장관이 되지요. 총리 후보로도 계속 거론되기도 했고요. 원희룡 기획위원장 대통령과 함께 공약에도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잘 알기 때문에 기획위원장을 인수위 때 맡았었고 끝나고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의 김병준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때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통합위원회 이번에 3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3기 위원. 그리고 초대 내각 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원내대표 하고 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전히 친윤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한동훈 대표와 좀 갈등도 빚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까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기 잘 보셔야죠. 여기 아마 지금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1순위입니다. 이상민 장관.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서 대통령이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가장 믿는 인물. 행정안전부라는 게 결국은 정부 내에서 살림을 맡는 자리거든요. 인사를 맡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본인의 임무를 했고 앞으로도 임기 5년 내내 같이 할 인물로 보입니다. 자, 쭉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 중에 그래도 풀 하트가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풀 하트하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부는 이 중에서 총선 떨어지면서 약간 힘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동투더 뉴스.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입니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자, 비서실장의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 이관섭 두 사람이 1, 2대 비서실장인데 두 사람은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고요. 그리고 3대 세 번째는 총선 끝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 정치인은 중량급 있는 정치인을 하겠다고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던 신원식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데려왔는데 사실은요 대선 때는 유승민 캠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 대통령과 함께 합의 맞으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고 정책실장 성태훈 실장도 연대 교수인데 원래 대통령과 막 엄청 각별하진 않았지만 이제 정책실장으로 와서 지금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죠. 정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대선 때 아무 인연이 없던 사람. 심지어 정무수석 될 때도 거의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사람이 정무수석으로 왔습니다.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총선 떨어지고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왔죠.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이 합을 맞추면서 지금 정무 라인을 이끌고 있고요. 이도훈 홍보수석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보수 패널로 저희 채널A 시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다가 지금 이도훈 홍보수석은 꽤 오래 지금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이 홍보 라인을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겼죠. 대통령 때 원래 없애겠다고 했던 민정수석 총선 이후에 부활시켰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면서. 그러면서 검사 출신의 김주연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번에 새로 된 전광삼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박근혜 청와대도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또 인연이 있고 약간 정치 쪽에서 잔뼈가 굵은 전광삼 수석이 새로 왔고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 아까 이웃 주민이라고 했던 함성특 교수도 여전히 옆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수석들이 더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수석도 있고 문화 쪽 수석도 있고 근데 그 정책 라인은 지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선 경선 때부터 정책 쪽 하는
멤버들이 쭉 있습니다. 뭐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 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연 교수도 초창기부터 있던 멤버들이고, 근데 정책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건 주로 정치 혹은 정무 요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 대통령이 정무 쪽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4명을 부릅니다. 보통 그 소인수 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4명 멤버가 여기 이제 정진석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김주원 민정수석, 요 4명을 불러서 보통 중요한 정무, 정치 쪽 라인은 결정을 하죠. 당연히 국가안보, 요즘 뭐 북한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NSC 멤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또 있고요. 자, 그 외에 지금 밑에서 대통령과 진짜 지근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모들이 있죠.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총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갔고요. 최전 인사비서관 역시나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인사입니다. 인사 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사 라인이라면서 늘 요즘 도마에 많이 오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대표회담에서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기정 의전비서관, 대통령 옆에서 늘 사진이 함께 찍힐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곁에 있고요. 제2부속비서관 이번에 일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공식 출범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사를 좀 담당하는 장순칠 비서관이 있고요.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여기도 한동훈 대표가 여사 라인이라고 실명을 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멤버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심 지근거리에서 지금 보좌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내각 중에는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초대 총리가 지금까지 장수 총리 하고 있죠. 총선 끝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일단은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뭐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큰 대과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혹시 물러난다면 차기 1순위, 언젠가는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여기 보면요, 이 멤버들은 주로 여기 멤버, 뭐 김태효, 뭐 이런 멤버들, 여기 있는 멤버들은 순장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한 임기 5년 동안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마칠 사람들도 여기 보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축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국회에서 대통령과 누가 봐도 가깝다 하는 찐윤 의원 누가 있을까요?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있네요. 장제원 전 비서실장이 여전히 찐윤 멤버로 봐야겠죠.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어디에 갖다 놔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부산시장도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장관 요청이 여러 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과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철규, 권성동, 박성민, 네, 여러분 다 뭐 찐윤으로 대충 정치, 우리 뉴스터디 박사님들 정치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정점식 대통령과 함께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오자마자 정책위의장을 바꾸고 싶어 했던, 원래 정정심 정책위의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바꿨죠, 결국은. 네, 왜냐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으니까. 자, 유상범, 법사위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활약을 하고 있는 유상범 의원, 법사위 간사죠. 윤한홍 의원, 이미자 의원, 여기도 거의 대선 초창기부터 했고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한국노총 출신이죠. 여기 새로 들어간 인물도 있어요, 그죠? 용산에서 근무하던 참모 강명구 조지현 의원이 경선 거쳐서 당당하게 후보가 됐고,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을 엄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건 당연히 급만 따지면 제일 높은 급이고 경제부총리 출신이긴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찐윤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도 뭔가 좀 중간에서 연결고리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예찬 전 청년재단 여전히 외곽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범친윤, 대통령과 딱 붙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도부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좀 더 각을 세우는 인물,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죠. 또 하나의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지자체장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선 직후에 있었던 게 뭡니까? 지방선거였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대통령과 친한 인물들이 많이 지자체장으로 갔습니다. 약간 속물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통령 언제 인기가 제일 많아요? 당선됐을 때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 있을 때 친윤 후보로서 가야 당선될 확률이 높겠다. 다음에 총선, 그 다음 지방선거 어떻게 보장하겠냐 해서 지방선거로 많이 출마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도 주변에 핵심 인물들을 많이 지자체장에 출마시켰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야, 출마할 사람이 없다. 출마할 사람들이 다 지자체장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요즘 가장 대통령 많이 엄호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번 주에도 대통령과 따로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대표와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중앙도 남양시장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장에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무리 짓기 전에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도 살펴봤지만 한동훈 대표가 많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친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정치부가 108명 명단 딱 깔아놓고요. 하나하나 셌습니다. 그 센 거 검증도 받았어요. 양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자자잔. 개파 지형도. 여러분 이거 제가 아마 조만간 따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치부장으로서 아마 여러분 설명드려야 할 이유. 여권은요. 역대 어느 여권이나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과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권력의 태양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진짜 이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108명 중에 저희가 세어보니까 찐윤, 이른바 찐윤 24명, 108명 중에 범친윤 37명, 친한, 한동훈 친한 17명, 장동혁 배영진, 범친한 8명.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여기 지금 몇 명이죠? 25명, 그죠? 친한. 이게 친윤, 범친윤 합치면 61명.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쪽이 많아질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현재로서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역대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 22명이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일각에서는 범친윤이 일로 올 수 있고 또 뭐 대통령이 요중에서 다시 데려갈 수도 있고 하겠죠. 어쨌건 지금 현재 사실은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죠? 한동훈 대표도 결국 윤석열 사람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대선 때 맞붙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선 경선 때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개파라고 할 만한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윤석열이었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갈라지면서 친한계라는 게 세웠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무슨 드라이브? 친한계를 세우겠다는 세력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 요 내용은 제가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쨌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친윤이 다수인 상황. 이 상황에서 다음 달에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멤버들 또 2년 반 다음 대선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도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요. 안 보면 못 맞추십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동행과 뉴스터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이 퀴즈를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자, 220회 퀴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 제가 동행에 붙인 하트 표시와 일치하는 것 1번 장제원 하트가 갈라져 있네요. 2번 이준석 절반 하트가 남아있네요. 3번 권성동 하트가 꽉 차 있습니다. 보신 분이라면 쉽겠지만 안 보신 분이라면 이게 뭔 말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선물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18회 퀴즈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아닌 것은 꽤 많이 틀리셨어요. 1번 대통령실 이전, 2번 공천 개입, 3번 여론조사 조작.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야, 요즘 1번 정답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1번입니다. 정답은 대통령실 이전은 명태균 씨가 뭔가 나온 게 없죠.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김지영님 정답 1번.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귀에 찰떡처럼 쏙쏙 들어오는데 한숨이 난대요. 명태균 씨 사태가 뭐 한숨이 나긴 나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죠? 2번 단순생활자님 당첨되셨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언론에서 중립적으로 잘 다뤄주시길요. 감사합니다. 언론도요, 이거 쫓아가고 팩트 체크하고 검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명태균 씨 의혹이 아직까지 주로 거의 말로만 있는 거라 그게 정말 진실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언론의 고충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님 기타 북마크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뉴스 정리는 동투더 뉴스가 최고임. 네. 그런데 진보 보수를 떠나선 최고지만 약간 45대 55로 찔끔 기울어져 있대요. 어디로는 안 써주셨어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45대 55로 기울어져 있다면 제가 좀 더 노력해서 50대 50까지 최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그래도 한방 정리는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당첨자님 우용윤님. 윤우용 씨가 아닐까 싶긴 한데, 자, 머리가 복잡했는데 아내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근데 이 얘기하면 좋아하실까요? 네. 또 이런 복잡한 머리 아픈 얘기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 쉽게 재밌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반응도 혹시 있으시면 같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하늘과 땅님이신데요. 설명이 한시 시원합니다. 궁금하면 찾아봅니다. 혹시 설명이 되어 있나? 있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없으면 질문 올려볼까 고민. 바로 이거예요, 박사님. 네, 없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우리 박사님도 이게 궁금하시구나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분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만 누르시면 당첨되신 거 다시 확인하시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PHS8691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이슈들도 다시 보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질문들을 간혹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지난 이슈를 볼 수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봐주시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영상 늘 클립 올리잖아요. 올리면 그 밑에 가장 첫 댓글로 늘 이게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동행가 뉴스터디 전체 시리즈 보기 클릭. 자, 요거 이제 밑에 링크가 밑에 있어요. 요걸 링크를 딱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느냐? 짜잔!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화면 1회부터 218회까지 쫙 올라와 있어요. 밑에가 1회고요. 제일 밑에가.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쫙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쉽게 썸네일과 내용이 제목이 다 달려 있으니까요. 꼭 지난 회차가 보고 싶으시다. 혹시 내가 못 본 사이에 이 이슈 정리했나? 라고 궁금하시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물론 댓글 남겨주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가장 최신 영상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댓글 링크만 딱 누르면 넘어가신 창에서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질문에 한번 답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즘 한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시던데 가을 청명호 하늘도 즐기시면서도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히 계세요.